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북극 바다의 얼음인 해빙이 2030년대에는 모두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존 예측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건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바다 위에 새하얀 얼음들이 떠 있습니다.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해빙입니다. 해빙은 태양 에너지를 반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해빙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전체 면적의 약 40%가 줄었고 오는 2040년대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 소멸 시간이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10년 뒤인 2030년대에 북극의 해빙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2050년대에는 북극 해빙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관측했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사라지면 기후재난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북극해가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해빙 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저감 정책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떤 기후 변화가 저희한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문화재청은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를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예고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섬 전체가 육각, 오각형 형태의 수직 주상절리와 수평 주상절리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형태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 중문해안 주상절리대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무등산 주상절리대 등 4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등량동 철길숲 인근 9천여 제곱미터에 오는 12월까지 문화휴식 공간인 시민광장을 조성합니다. 시민광장에는 상생공원을 연결하는 숲길 개설과 함께 상단부에는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테크를 조성해서 공동체 활동을 위한 행사, 공연, 전시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철길숲은 폐철도를 따라 직선 형태로 조성돼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에는 좋지만 쉬거나 행사를 치를 만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시군별 맞춤형 인구 대책인 UC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군별 특화 산업을 발굴한 뒤 해당 산업에 맞는 대학 캠퍼스와 기업을 연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경상북도는 지역으로 내려오는 대학 지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을 떠난 20, 30대 청년 인구는 1,200여 명, 울릉군 전체 인구보다 1.3배나 많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유출입니다. 지역 청년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가 UCT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청년 뉴스에서 따온 이름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22개 시군 모두 특색 있게 대학과 지방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는 그런 UCT를 만들고 있는. 경상북도가 22개 시군별로 강점인 산업을 정하고 해당 산업을 연구할 소규모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봉화를 포함해 도내 4개 시군이 벌써 관련 기업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봉화는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메디 분야를 정했습니다. 산지작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개발하는데 대구 가톨릭대의 관련 학과 교수진이 봉화 캠퍼스로 함께 이전해 학과를 개설합니다. 의대, 약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10여 개의 바이오 메디 분야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과 우리가 가진 인적 인프라 기술들을 공유하면서
이전한 캠퍼스 소속 대학생들은 해당 시군에 둥지를 튼 기업 또는 기업 부설 생산 공장과 연구소 등에 전원 자동 취업됩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한번 검토 중이었었고 원료 부분에서 이제 봉화해서 또 가능성이 보이고 해서. 경상북도는 해당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청년들 눈높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건비를 보전해주고 지역에서 결혼해 정착하면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결혼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여기 들어온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중견기업은 대기업 임금을 바로 2년 후에 바로 보장해 주려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대학의 행정, 재정적 지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10월까지 도내 전체 시군별로 맞춤형 산업인재 육성 및 정주 사업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9일부터 울진에서 금강송면을 경유하는 동서울 시외버스 운행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서울 간 시외버스는 지난해 2월부터 금강송면 경유를 중단하면서 금강송면 주민들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은 조만간 금강송 스마트 복합 쉼터에 확장 설치될 예정이며 시외버스는 매일 4회 운행됩니다. 경주 대릉원에서 한 달 동안 펼쳐진 미디어 아트에 31만여 명이 찾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릉원 전체 방문객이 132만 9천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경주시는 대릉원 미디어 아트 쇼가 관광 예술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며 앞으로 사적지와 시내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경기 침체를 호소하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지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위기가 금융권, 나아가 경제 전반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경제 상황, 김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엔데믹을 맞았지만 경제를 강타한 여파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대구의 경우 부도율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1년 전과 비교해 4배 정도 치솟았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율도 지난해 연말부터는 오름세입니다. 통계 수치로는 0.몇 %에 불과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일어섰는데 요번에 이거 오면서 완전히 다 가격을 나버린 거야. 집도 팔아버렸지. 매당하면서. 집 팔고 하고 결국 돈 한 8, 9억이 어디서 사라지고 없고 빚만 남은 거야. 코로나19 지원금 상환 유예도 오는 9월 없어질 것이라는 소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두세 차례 지원금을 받아 하루하루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장사를 못해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막상 그 돈들이 모두 다 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인건비로 다 지출되고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걸 또 갚아 나가려고 하면은 코로나19 지원금은 약 36조 원. 금융기관들도 상환 유예 중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자 원금 상환이 안 되니까 계속 6번 동안 연기해줬잖아요. 6번씩이나 지금 연기해줘가 돈 못 낸다 말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연체될 가능성이 많아요.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칫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경제 전반에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여성 등 3명을 수사해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붙잡혔고 모두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환경부가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해 실시한 건강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내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10시 경주시 양남면에서 건강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조사를 주관한 서울대 의대 박수경 교수와 주민, 국내 건강의학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파행을 빚었던 지난 31일과 달리 이번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시청에서 원전 범시민대책위 3기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학계와 시도의원, 시민단체 등 40명으로 구성됐고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안 등 원전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2기 원전 범시민대책위에선 사용 후 해결료 시민토론회와 고준위 특별법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폈습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축산항계양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로 영덕 축산항 주민탐사대를 모집합니다. 영덕 축산항 주민탐사대는 축산항의 역사, 인물, 이야기가 담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영덕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축산항 개양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는 내년 개양 100주년을 앞둔 축산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수영으로 종단한 일을 기념해 세운 비석이 태풍에 유실됐다가 다시 건립됐습니다.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울릉도동 행남산책로에서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유실된 기념비를 재건립했습니다. 독도사랑회는 2004년 8월 팀을 꾸려 울릉도 독도 구간을 수영으로 종단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2016년 출발지인 행남 해안산책로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비어업인이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해로질에 관련해 포획과 채취 기준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종류와 포획 수량 등의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